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관련 개념 정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할 때 세금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도 시에 이익이 나게 되면 매번 매도 시마다 세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을 총 합해서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이 합계로 부과되는지 숏텀, 롱텀 캐피럴 게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유학생으로 로빈후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증권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 ETF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미국 전반적인 세금 관련 영상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배당을 받으면 텍스 보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물론 이러한 댓글에 제가 답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러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영상으로 모아서 만들면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관련 세부적인 질문들은 CPA 분께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터보택스를 통해 주식 계좌를 연결해서 매년 세금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한 질문 댓글은 제가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배당은 15% 원천 징수를 한다고 들었고요. 1년에 배당 수익이 2,000불이 넘으면은 무슨 종합과세에 관련된 게 있고, 매도하는 거는 뭐 22%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면은 배당이든 아니면 매매로 인한 수익이든 1년에 한 번 텍스 보고 할 때 함께 보고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이 듀 데이시고요.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환율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미국에서 미국 주식 할 때는 세금에 대해서 알면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 101.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세금 보고는 7월 15일까지 하면 되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의 세금 관련 인컴과 러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혹 몇몇 분들은 제가 올해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어떻게 세금이 적용이 되죠?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올해 받는 배당금은 내년에 2020년을 총 결산할 때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나 배당을 받을 때는 세전 금액, 프리텍스 금액을 받게 되어 있고요. 롱텀 게인과 숏텀 게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롱텀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숏텀은 1년 이하 보유하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개인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 롱텀과 숏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통해서 얻는 배당도 qualified 디비던드가 있고 non-qualified 디비던드, 즉 ordinary 디비던드가 있어요. 그래서 qualified 디비던드가 되려면은 61일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원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납부 측면에서 좋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102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싱글 그리고 조인트, 즉 이제 부부 그리고 싱글 이제 텍스 브래킷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컴이 이제 여기 사이에 있거나 뭐 여기나 여기 사이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텍스 레이트이 달라져요. 보통은 싱글의 그 레인지에서 더블을 하면은 그 두 배가 이제 조인트 그 부부에 대한 그런 텍스 브래킷이 나오는데요. 102에서는 자신이 어느 브래킷에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캐피탈 게인이 오디너리 텍스 레이트보다 훨씬 적음을 여기서 인지하시면 돼요. 오디너리 텍스 레이트는 월급,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은행 이자, 사업 수익, 그리고 리츠 주식, 1년 내 매도한 주식 수익, 아니면은 60일 안에 받은 배당, 이렇게 되고요.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이 적용되는 거는
가지고 있다가 1년 이후에 매도한 주식 수익 60일 후에 받은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은행 이자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자 자체가 되게 낮고, 그리고 받는 이자들은 캐피탈 게인이 될 수 없고, 이거는 일반적인 텍스 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은행 이자보다도 주식 배당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츠 주식은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입니다. 배당이 Qualified Dividend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회사 또는 적격 외국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회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배당 낙일, 영어로는 ex dividend date이라고 하는데, 배당 낙일 전으로 60일, 그 후로 60일, 그래서 총 120일 중에서 최소 61일 이상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밑에 예를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약에 1월 1일에 매수를 했고, 이 배당 낙일이 2월 20일이고 배당 지급일이 3월 14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월 1일 매수를 하고 61일이 지난 날은 3월 1일이기 때문에 이 3월 1일이 배당 지급일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퀄리파이드 디비던드가 되고요.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하더라도 2월 1일에 매수를 한다면은 같은 조건에서 2월 1일에서 61일 다음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 4월 1일은 배당 지급일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 3월 14일에 받는 배당은 오디너리 디비던드가 됩니다. 보통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면은 15% 텍스가 적용이 되는데, 오디너리는 이제 본인의 수익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당을 재투자 시 배당 받은 거를 다른 주식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드립이라고 해서 디비던드 리인베스트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배당을 받는 대로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텍스를 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배당을 재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스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생각할 때는 이미 내가 낸 돈으로 아니면 내야 하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프터 텍스 어마운트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받는 수익이나 거기서 받는 배당도 텍서블 인컴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츠는 무조건 오디너리 게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no matter what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츠가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인컴 텍스를 내지 않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인컴 텍스를 내지 않는 대신에 주주들에게 수익의 90%는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쉐어홀더들은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이제 텍스를 오디너리로 내야 하는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츠 주식, 예를 들어 메인이나 리얼티 인컴 같은 그런 주식을 사게 된다면은 거기서 받는 배당이나 그 주식을 팔고 나오는 금액들은 얼마나 장기간 소유하든 상관없이 오디너리 게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절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기 제가 net loss라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어떤 주식은 이익이 나서 팔고 어떤 주식은 손해가 나서 파는데, 그걸 다 합쳐서 손해가 났을 때 net loss라고 하는데, 그게 연간 3,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0불 이상 손해가 났으면은 다음 해에 롤오버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net short-term loss는 net long-term gain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애플 주식을 2019년 초에 사서 2019년 말에 팔아서 3,000불의 수익을 내고, 같은 해에 보잉을 사고 팔아서 7,000불의 손해가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A의 2019년 net loss는 마이너스 4,000불이 되겠죠. 3,000불 수익에 7,000불 손해니까. 여기서 2019년 A의 세금 공제 가능한 금액은 3,000불이에요. 그래서 이 남는 1,000불은 다음 해인 2020년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2020년에도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도 나고 손해도 나고 할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이 1000불로 깔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은 A와 같은 조건, 애플 팔아서 수익 보고 보잉 팔아서 손해 본 A와 같은 조건인데 거기에다가 페이스북을 2017년에 샀다가 2019년에 팔아서 1000불의 수익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의 2019년 short-term net loss는 A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000불이 되겠죠. 하지만 B의 2019년 롱텀 넷 게인은 1000불이에요. 왜냐면은 2017년에 샀으니까 뭐 1월에 사든 12월에 사든 상관없이 2019년 어느 때에 팔아도 1년 이상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롱텀이 되고 1000불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넷 게인이 돼서 2019년 B가 공제 가능한 금액은 3000불이고 이건 A랑 똑같죠. 하지만 이때 B는 페이스북을 팔고 난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net short term loss는 net long term gain에 공제 가능하다는 게 이러한 말입니다. 그 주식을 사고 팔 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와시 세일 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주식을 사고 손해를 보고 팔았을 때 손해보고 매도한 날 기준으로 전후 30일 안에 같은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은 손실 신고를 통해 세금 혜택만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와시 세일로 인해서 손해는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팔았는데 싼 가격이 와서 다시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2018년 2월에 보잉을 350불에 한 주를 삽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에 2020년 3월에 보잉을 200주에 한 주를 팔아요. 왜냐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한 10일 후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건데 10일 후에 한 주에 한 100불 정도 되니까 와, 이건 진짜 너무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나? 이 가격이 너무 무시하기에는 가격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좋으니까 들어가고 싶다 해서 한 주를 다시 삽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워시 세일 룰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희망사항이지만 2020년 12월에 보잉을 300불에 한 주를 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 경우에는 기준이 200불이에요. 이게 350불이 아니라 200불이 되어서 내가 300불에 한 주를 팔았을 때 100불이 택서블 게인, 롱텀 택서블 게인이 되고요. 크게 결과적으로는 350불에 사서 300불에 팔았기 때문에 50불을 손해봤지만 1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 매수와 매도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잖아요.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매도 후에 한 달 안에는 건들지 말고 뭐 다른 주식을 사도 되고 뭐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101에서 103까지 봤는데요. 이 정도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감을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투어원을 나눌 텐데 투어원은 실전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이 걸린다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투어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투어원인데요. 자, 실전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10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 텐데 제가 예를 들기 쉽게 2019년 싱글 텍스 브레킷을 가져왔고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A부터 E까지 2019년 한 해 동안 A는 인컴이 8만 불이고 아마존 주식을 샀는데 5천 불이나 올랐어요. 자, 이럴 때 A라는 사람은 택서블 인컴이 8만 5천 불, 이 두 개를 더한 8만 5천 불이 아니라 8만 불이에요. 왜냐면은 아마존은 아직 팔지 않았고 그냥 5천 불 오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택서블 인컴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8만 불은 자, 여기에 있기 때문에 22% 텍스를 내게 됩니다. 자, B라는 사람도 인컴이 8만 불이고 근데 B는 A와 다르게 갖고 있던 아마존을 팔아서 5천 불 수익을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택서블 인컴이 8만 5천 불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브래킷에 들게 되죠. 그러면은 텍스가 24% 내야 합니다. C라는 사람도 인컴이 800불이고 롱텀 배당으로 3,000불을 받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텍스를 22% 내고, 자, 이 롱텀 배당에 해당되는 3,000불은 15%를 내게 됩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자, 여기 보시면 롱텀 배당은 이제 텍스가 다르게 적용되는 걸 보시죠. 그리고 D라는 사람은 C와 같은 조건 플러스 이제 리치 배당으로 10,000불을 받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오디너리 텍서블 인컴이 80,000불에서 10,000불을 더해서 90,000불이 되니까 텍스가 24% 내야 되고, 마찬가지로 롱텀 배당은 15%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E라는 사람은 인컴이 88K이고 88,000불이고 주식 매매로 5,000불을 손해를 봤어요, 그 해에. 그러면은 텍서블 인컴이 83K, 즉 83,000불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3,000불만 공제되기 때문에 텍서블 인컴은 85K, 즉 85,000불이 되고요. 85,000불은 여기 텍스 브래킷에 걸려있기 때문에 세금을 24% 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5명 봤고요. 조금 더 추가해서 5명을 더 볼게요. 자, F라는 사람은 1년에 80,000불을 벌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년 전에 거액을 주셔서 너 이거 주식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 10년 전에 샀던 주식이 90,000불이나 올라서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텍스가 24%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80K와 90K를 더해서 오디너리 텍서블 인컴이 170불이 아니라 10년 전에 샀던 주식은 롱텀 캐피털 게인이기 때문에 90K, 즉 90,000불에 한해서는 15% 텍스를 내고, 80K, 80,000불에 대해서는 24% 텍스를 냅니다. 자, G라는 사람은 F보다 뭐 1년에 1,000불 더 벌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있어서 올해 샀던 주식을 팔았는데 80,000불이나 이익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텍스를 32%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올해 샀던 주식을 올해 팔았기 때문에 81K 플러스 80K에서 오디너리 텍서블 인컴이 161K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32% 바운더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H라는 사람은 G랑 비슷해요. 인컴도 81K 받고 올해 샀던 주식을 팔았어요. 거의 똑같이 했는데, 완전 똑같이 했는데 H라는 사람은 G를 보니까 이 친구 G가 텍스 32% 내게 생겼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H는 G랑 다르게 은퇴연금 401k에 3,000불을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81K 더하기 80K에서 오디너리 인컴이 161K가 됐지만, 이 프리텍스 은퇴연금인 401k에 3,000불을 넣었기 때문에 오디너리 인컴은 158K가 돼서, 자, 여기 브래킷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24% 내게 됩니다. 자, H는 G랑 다르게 은퇴연금을 활용해서 텍스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여줬고요. I 같은 경우에는 인컴은 1년에 44,000불을 버는데 회사에서 401k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은퇴연금으로 IRA, 즉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5,000불을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 T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Traditional IRA로, 이것도 401k와 마찬가지로 프리텍스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내가 44,000불 인컴을 벌지만 트래디셔널 IRA로 5,000불을 넣었기 때문에 나의 오디너리 텍서블 인컴은 39,000불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텍스가 10%나 줄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J도 I랑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 J도 I와 같이 똑같은 연봉을 받고 똑같이 은퇴연금에 5,000불을 넣었어요. 근데 J가 리츠 주식이 많은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리츠 배당을 이 해에 1,000불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J라는 사람은 텍스를 22% 내야 돼요. 왜냐면은 리치 배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 matter what ordinary income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 J는 ordinary taxable income이 40,000불이 되고 40,000불이 되는 순간에 텍스를 22% 내야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를 들어가면서 이럴 때는 몇 퍼센트 텍스가 적용되고, 이럴 때는 뭐 롱텀 게인으로 간주돼서 이제 텍스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는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이거를 다 하나하나 트랙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용으로 알아두시고
너무 이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4만 불 언저리를 버시거나 아니면은 8만 5천 불 언저리를 버신다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은퇴연금에 더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배당 주는 주식을 팔아서 배당 안 주는 주식으로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든 건데 그러면 텍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텍스 브레킷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39,000에서 4만으로 오르고 이제 85,000으로 조금씩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거의 큰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배당을 받으시면서 이제 나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되나 보시고 나와 내 배우자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되나 봐서 내가 어느 정도 브래킷에 들어가고 내가 받고 있는 그런 배당금이나 아니면 내가 팔고 수익을 낼 때 얼마 정도 이게 캐피탈 게인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해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셨다가 나중에 까먹으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러한 경우에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조금 더 이 영상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